안녕하세요. 요즘 뭐 챗봇이나 코파일럿은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AI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배우기까지 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진짜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2025년이 AI 에이전트의 해가 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유튜브 강좌나 기술 블로그 같은 것들을 좀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AI 에이전트가 도대체 뭐고 또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또 똑똑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설계 패턴, 일종의 레시피 같은 거죠. 이 패턴들에 대해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AI 에이전트. 이게 단순히 뭐 물어보면 답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센스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플랜하고, 실제 행동, 액트까지 하는 자율 시스템이요. 오, 센스 플랜 액트. 네. 그 과정에서 LLM을 뭐랄까 두뇌처럼 써서 추론하고요. 필요하면 외부 도구도 막 가져다 써요. 또 경험하면서 배우고 소통도 하고. 와, 진짜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는 소프트웨어 직원, 아니면 디지털 동료,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 때 왜 설계 패턴, 이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똑똑한 AI, LLM 쓰면 알아서 잘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냥 패턴 없이 만들면 이 AI 에이전트가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워요. 길을 잃는다. 네. 뭐 목표를 까먹는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작업만 계속 반복해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죠. 심지어 그 환각,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막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그 환각 현상. 그거 문제죠. 그렇죠. 설계 패턴은 이런 혼란을 막아주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역량도 확장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효과적으로 가게끔 돕는 검증된 청사진, 길잡이 역할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똑똑하긴 한데 아직 좀 서툰 디지털 동료가 헤매지 않도록 길을 딱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패턴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좀 주목할 만한 패턴, 뭐 예를 들면 반영 패턴, 이건 뭔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죠? 반영 패턴, 리플렉션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AI가 자기가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의심하고 검토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의심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AI가 코드를 짰어요. 그럼 주 에이전트가 코드를 만들면 다른 비평가 에이전트가 그 코드를 평가해요. 꼼꼼하게 보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아, 동료 평가처럼? 그렇죠. 그럼 원래 코드를 짰던 에이전트는 그 피드백을 보고 코드를 수정해요. 이 과정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환각 문제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틀린 말 하는 거. 네네. 이걸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거든요. 스스로 검증하게 만드니까 결과가 훨씬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오토젠 프레임워크에서 작가랑 비평가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거, 그게 딱 좋은 예시예요. 와, AI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고쳐나간다니 진짜 중요한 능력이네요. 근데 AI가 혼자 아무를 고인해도 세상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최신 뉴스라든가. 그렇죠. 한계가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도구 사용 패턴인가요? 정확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학습한 시점까지의 정보만 알거나 아니면 뭐 특정 작업은 아예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도구 사용 패턴, 툴 유스 패턴은 바로 이 한계를 넘게 해주는 거예요. API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외부 도구를 쓰는 거죠. 외부 도구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뭐 최신 뉴스 기사를 검색한다거나 실시간 항공권 가격 확인하고 예약까지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웹사이트 정보만 쏙 가져온다거나 이런 실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주는 거죠. 썰피 API나 파이어크라울 같은 검색 도구, 또 컴포지어처럼 여러 온라인 서비스랑 연결해주는 도구들, 이런 게 AI 에이전트의 손발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와, 그럼 진짜 이 도구 사용 패턴 덕분에 AI 비서한테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역 근처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 좀 해줘. 이런 부탁도 가능해지는 거군요. 네, 그런 미래가 훨씬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더 복잡한 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시장 분석 보고서를 써야 한다거나 이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복잡한 목표에는 계획 패턴, 플래닝 패턴이나 다중 에이전트 패턴, 멀티 에이전트 패턴을 씁니다. 계획 패턴,
다중 에이전트 패턴? 네, 계획 패턴은 이름 그대로예요.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큰 목표를 달성 가능한 작은 단계들로 착착 나누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고요. 아, 일을 쪼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다중 에이전트 패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여러 에이전트. 예를 들면 기획자 에이전트, 개발자 에이전트, 테스터 에이전트, 보고서 쓰는 에이전트 이런 애들이 팀을 이루어서 협력하는 거예요. 와, 완전 전문가 팀인데요? 네. 각 분야 전문가 팀한테 목표만 딱 던져주면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협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엔비디아 주식 분석 보고서 작성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 기획, 코드 작성, 실행, 결과 분석 에이전트가 쫙 협력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죠. 이야,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 자율적으로 착착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여기에 더해서 에이전트가 대화 내용을 좀 기억하거나 더 다양한 도구를 쓰게 돕는 기술도 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멤제로 같은 메모리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에이전트가 여러분하고 나눈 대화에서 중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름이나 뭘 더 좋아하는지 같은 선호도 같은 거요. 이런 걸 기억했다가 다음 대화에 반영하게 도와줘요. 모든 대화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 기억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핵심 정보만 뽑아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도구 쪽에서는 파이어크롤 같은 건 웹사이트 내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긁어오고 컴포지오는 진짜 많은 한 250개가 넘는 다양한 외부 도구랑 쉽게 연결하게 해줘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말 비약적으로 넓어지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들어보니까 AI 에이전트는 이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우리랑 상호작용하는 진짜 지능형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구나 이런 게 확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패턴들, 반영, 도구 사용, 계획, 다중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야말로 이런 미래를 좀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열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설계 패턴들이 잘 적용되어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AI 서비스들이 더 똑똑하게 느껴지고 답답한 오류 없이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기술 개념 아는 걸 넘어서 앞으로 AI가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이나 생활 속에서요,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또 여러 사람과 협업해야 해서 혼자서는 좀 버거웠던 복잡한 작업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요, 미래 AI 에이전트 팀이 이런 작업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처리해 준다면 어떤 일을 한번 맡겨보고 싶으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패턴들을 활용하면 과연 어떤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을지 잠시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